안녕하세요. 금융나치만의 대출상담사 김기호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면책을 받으신 분께서 통대안이 아닌 부분대안을 이용하신 사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개인회생 면책 받으신 분들이 가장 먼저 주의해야 할 점, 그거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개인회생 면책을 받게 되면 보통 신용이 6등급으로 많이 나옵니다. 자, 6등급이 나온 상황에서 신용카드를 만드세요. 카드를 만들고 3개월 정도만 지나도 바로 4등급까지도 이렇게 상향이 돼요. 자, 그런데 반대로 신용카드를 안 만들었다. 그러면 6등급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대부분. 5등급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6등급에서 많이 머물러요. 자, 그러면 여기서 왜 이걸 꼭 만들어야 되느냐? 이 중요성이 왜 필요하냐면 이 상태대로만 그냥 지내시면 아무런 상관없어요. 근데 또다시 대출을 받게 될 때, 이때가 이제 문제죠. 만약에 이 상황에서 대출을 이용하게 된다. 그러면 등급이 4등급가 5에서 6등급으로 떨어지겠죠. 근데 카드가 없는 분들은 7등급까지 떨어져요. 7등급은 아시겠지만 이금융권에서조차도 대출이 될 수 있을까 말까예요. 또 여기까지 떨어지게 되면 다시 등급을 올린다는 게 쉽지가 않죠. 자, 이건 필수입니다. 신용카드를 무조건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등급을 일단 좋게 만들어 놓고 한 1년 지나면 3등급, 2등급까지도 올라가고 그래요. 굉장히 등급 잘 올라가요. 대신에 신용카드는 총 한도 내에서 3에서 50% 정도만 이용하세요. 할부는 절대 이용하지 마시고, 당연히 현금 서비스, 카드로 이런 건 최악입니다. 절대 이용하지 마시고, 카드 사용 금액도 가능한 총 한도의 3에서 50% 정도, 30에서 50% 사이만 이용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나서 1년 뒤, 이 1년 뒤도 가능한 신용카드를 만든 후 1년 뒤, 신용카드 만들고 난 후에 그 1년 뒤에 대출을 신청하게 되면 1금융권, 그러니까 은행권에서도 대출이 아주 잘 나오고, 대출을 받는다고 해서 등급이 툭툭 떨어지거나 그러질 않아요. 많이 안 떨어지죠. 근데 신용카드가 없는 분이 똑같이 1년 뒤 대출을 신청하면 똑같습니다. 이렇게 뚝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무조건 신용카드 먼저 만드시고, 간혹 가다가 이 개인 회생 중에 대출을 이용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면책을 받게 되면 등급이 어떻게 나오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6등급, 7등급, 아니면 7등급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신용카드를 원칙적으로 만들기 어렵죠. 7등급이 나오면. 자, 그런데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당연히 개인회생 신청했던 신용카드 사이다 안 돼요. 거기다는 신청하지 마시고, 또 콜센터에 전화해가지고 신용카드 좀 만들어주세요. 이것도 하지 마세요. 등급, 대출 없고 등급 6등급 이렇게 좋으신 분들은 상관없어요. 근데 안 되시는 분들, 66등급, 그러니까 나이스하고 KCB하고 66등급이신 분들은 콜센터에 전화해가지고 신청하시고, 만약에 67, 77, 이렇게 7자가 7등급에 포함된 분들이라면 콜센터에다 하지 마시고, 우리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놀이공원 어디를 갔을 때 저희 거 카드 만들면 이거 포인트로 싸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신용카드 영업사원들이 나와서 광고하는 곳이 있어요. 영업사원들이 와서 직접 발급해 주는 곳, 신청할 수 있는 곳, 그분들한테 가능한 신청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경우에는 그분들한테 신청 카드가 발급될 확률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그쪽에다 신청을 하시고, 그것마저도 안 된다면 이제 어쩔 수 없죠. 가지고 있는 대출을 어떻게 해서든 잘 상환해가지고 등급을 올린 후에 카드를 이용하셔야 돼요. 자, 이분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공무원입니다. 현재 공무원 7급이신 분이에요. 7급. 입사일이 2000년도 10월. 연봉은 5,800만 원이신 분이에요. 이분은 2016년도 3월에 개인회생 면책을 받으셨어요. 면책이라는 게 개인회생이 끝났다는 거죠. 끝나고 나서 면책 결정 난 거,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빚을 안 갚아도 됩니다 라는 거. 자, 면책을 받으셨고, 당연히 현금 카드, 아니 신용카드도 이용하고 계십니다. 자, 가지고 있는 대출 내역을 보니까 현재 은행에 4,965만 원. 그리고 저축은행에 2,655만 원. 그리고 대부 3건에 3천만 원. 현금 서비스도 있긴 한데, 현금 서비스 2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주면 62, 4, 하나 6, 하나 5, 7, 딱 1억이네요. 1억 640만 원. 자, 공무원이에요. 비록 16년도 3월에 개인회생 면책을 받았지만 대출 내역을 보면 썩 좋진 않죠. 은행 여기까지는 잘 받으셨어요. 그런데 나머지가 문제죠. 저축은행의 대부업체 3천만 원. 이게 날짜가 있나? 날짜도 보니까 면책이 끝나고 나서 이용했는데 왜 이렇게 이용했는지 모르겠네요. 왜 그러셨을까? 대부업체를 이걸 개인 회생 중에 이용하셨나? 어찌됐든 이렇게 공무원이라는 좋은 직군을 가지고 비록 개인 회생 면책 이력이 있기는 하지만 대출 이용한 내역을 보면 좋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당연히 고객님께서도 이걸 대안을 하고 싶겠죠. 그런데 이걸 대안하기 위해서 상담을 받다 보면 무조건 이걸 전부 다 상환하자고요. 은행까지. 전체 통대안이죠. 그래야지 은행에서 최대한 많은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게 없으면 연봉이 5,800이니까 제가 봤을 때 뭐 은행에서 1억 정도는 쉽게 나올 수 있고, 2000년도에 입사를 하셨으니까 현재 2019년도니까 이분은 공무원들은 퇴직금담보대출이 됐잖아요. 퇴직금담보대출 2000년도에 입사해서 충분히 5천만 원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 업체에서는, 통대안하는 업체에서는 은행 것까지 상환을 하면 최소 은행으로 1억 5천까지는 대출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고객님은 그죠? 나 그렇게 돈 필요 없는데요. 은행 거 놔두고 이것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해당 업체에서는 그렇게는 안 됩니다. 이것까지 다 하셔야 돼요. 그러신 것 같아요. 왜 해당 업체에서 이것까지 상환을 해야 될까요? 그 전에. 그래서 고객님은 저희한테 문의를 주셨어요. 나 은행 거 이건 놔둘란다. 나 통대안에 대해서 얘기 들어봤는데 이건 놔두고 이것만 전부 다 상환을 해달라. 그렇게 가능하겠느냐 이거죠. 부분 대안으로. 저희는 나이스홀크 내용 보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케이 있죠. 자, 그러면 왜 우리는 가능하고 이전에 상담했던 곳은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게 바로 욕심이에요. 무슨 욕심이냐? 자,
자, 은행까지 상환하면 1억 640이. 통대한, 부분대한 다 비용 들죠. 근데 은행까지 다 상환하면 1억에 대한 비용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은행 걸 딱 빼버리면 이거 그 5천 잡고 거의 뭐 5천만 원 정도밖에 비용을 못 받아요. 하는 일은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쪽 업체에서 똑같이 이왕 하는 거 똑같이 하는 거 이왕 다 해가지고 더 많이 벌자 이거죠. 욕심을 낸 거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환 안 해도 분명히 이거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건데 욕심을 버렸죠. 고객님께서는 저희는 충분히 가능하신가 하니까 그런가요? 고맙습니다 하고 바로 부분대안 신청을 하신 거예요. 자, 부분대안 이유. 똑같이 은행에 이것은 4,965만 원이 그대로 있고요. 자, 그리고 고객님 주거래 은행이 바로 이 은행이에요. 그래서 같은 은행에 똑같은 은행에 주거래 은행에 방문하셔가지고 신청을 해보세요. 그랬더니만 나온 금액이 어디 갔냐? 4천만 원. 추가로 더 나온 거예요. 5천, 4천, 거의 9천 나왔죠? 이렇게 은행에서 잘 나오는데 왜 이걸 상환을 해야 되냐 이거죠. 욕심내면 안 된다니까요. 돈이란 것이 뭐 하루 이틀 벌고 말 거예요. 제가 이 일을 지금 17년 동안 하는데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고객들 입장에서 생각을 먼저 해주면은 당장에 들어오는 수익은 좀 적더라도 그 고객님들 뭐 다 소개해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간혹가다 소개해 줘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소문이 나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고객분들 끊이질 않고 문의를 주는 거잖아요. 욕심내 오래 못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받았어요.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게 뭐냐? 이제 이금융권을 가야 돼요.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공무원들은 퇴직금 담보대출이 된다고. 퇴직금 담보대출로 또 다른 은행에서 3천만 원만 이용을 하셨어요. 필요한 금액만 이용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이용하신 건데 여유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더 이용하셨지만 더 가능할 수 있지만 고객님께서 3천만 원까지만 이용을 하신 거예요. 자, 이거 평균금리가 5%예요. 5%도 있기 때문에 5% 정도 되겠네. 평균금리가. 저축은행 대략 이거 뭐 한 20% 가까이 될 거고 대부분은 뭐 보나마나 24%고 20%대에 5,600을 5%대로 바꿨으니 잘 됐죠. 결과 아주 잘 나왔죠.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잘 나왔죠. 일반 직장인이라면 분명히 이 부분하고 이 부분도 이 정도는 바뀔 수가 있죠. 역시 직업은 좋고 봐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개인회생 면책 이력이 있지만 부분대안이라는 것을 통해서 모든 채무를 다 은행으로 5%대의 평균 5%대의 금리로 통합을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상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